거 아니야? 저 나쁘다. 근데 원래 알고 있었지. 그냥 저 힘들어요. 근데 저 힘들어요. 요즘하니까 힘들지 새끼야. 조금만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자겠지. 진짜 힘들어요. 지네가 떨어져. 진짜 안 물어봤어. 우리 숙제 있어요. 없었어. 아 중국했잖아. 어쩌라고? 더 있어요. 겸이가 하는 거지? 근데 저희 오늘 숙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몇 번까지 풀었습니까? 지난 시간 몇 번까지 풀었죠? 지난번에 13번까지 풀었던 거 같아. 쌤, 제 친구가 아직 안 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 쌤, 저 13번까지. 몇 쪽이야? 116쪽. 이제 14번 할 차례예요. 116쪽 13번 문제 쌤, 저 오늘 푸차례. 하나도 안 들려요. 쌤,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왜? 하나도 안 듣고. 숨을 너무 하나도 안 어. 듣고. 선생님 인규야. 아 조용히 해. 자. 아니야 했어. 쌤, 제가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제가 여기서 제일 공부 잘해요. 앞에는 에 관심 없어요. 너? 13번 차례요? 14번 할 차례. 14번이요? 자, 한번 보죠. 116쪽. 달리던 버스가 신호를 보지 못하고 앞에 정지해 있던 승용차의 뒷부분에 충돌을 하였다. 충돌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자 골라보도록 하자. 자, 보기 기억. 버스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가 모두 앞으로 쏠리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충돌하게 되면 버스는 진행하다가 멈추겠죠. 네. 멈추면은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하려고 해? 앞으로 계속 앞으로 쏠리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쏠리고, 반면에 자동차에 얻어맞은 승용차는, 버스에 얻어맞은 승용차는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안에 운전자는 어때? 몸이 뒤로 쏠리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몸이 쏠린다. 자, 두 번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승용차 운전자가 버스 운전자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자, 두 녀석은 같은 힘을 받죠. 같은 힘을 받게 되면, 자, 우리 운동량을 어떻게 표현했죠? MV라고 얘기했죠. 자, 이때 같은 운동량의 변화를 갖게 되면, 자, 질량은 작을수록 속도 변화가 어때? 더 크게 나타나죠. 자, 얘는 질량이 작을수록 이게 같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더 크게 된다라고요. 즉 얘는 자 라지 M 버스의 질량 곱하기 버스 속 사람들의 속도의 변화야. 그렇다면 버스 안에 사람의 속도 변화가 커, 승용차 안에 사람의 속도 변화가 커? 승용차 안에 있는 사람의 속도 변화가 더 커요. 그래서 자, 안전벨트를 안 하게 되면 승용차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디귿. 버스와 승용차가 서로 튕기는 경우에 함께 밀려가는 경우, 자, 그 경우보다 함께 밀려가는 경우에 운전자의 충격이 더 크다, 더 적다라고 했는데,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버스를 그냥 라지 M이라고 할게. 라지 M이 녀석과 스몰 M이 녀석이 자 가다가 서로 되튕겨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되튕겨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럼 얘는 처음 속도보다 더 크겠지. 정지해 있었으니까 얘는 0이라고 할게.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운동량의 변화와 이걸 한번 살펴보죠. 똑같은 상황에서 오고 있는데 두 녀석이 어때? 떡이 돼서 가는 경우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버스의 운동량의 변화가 승용차 운동량의 변화와 같고, 또 버스의 운동량의 변화가 승용차 운동량 변화와 또 같게 나타나거든. 그렇다면 얘가 갖는 운동량의 변화는, 자, 한번 살펴보죠. 버스가 갖는 운동량의 변화야. 먼저 되튕겨 나오는 경우에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지. 라지 M 곱하기 V 프라임 마이너스 라지 M 곱하기 V야. 그럼 크기가 어떻게 돼?
두 녀석이 합쳐지겠죠. 이렇게 합쳐지게 돼. 반면에 얘의 운동량의 변화는 이렇게 나타나겠지. 자, 버스 라지 M인 녀석은 나중 속도가 이런 운동량을 갖게 됐대. V2'을 갖게 됐다라고 해. 자, 이거 빼기 처음 운동량이 돼버려. 그렇다면 이 크기가 클까요? 이 크기가 클까요? 더 크기가 이 크기가 더 크지요. 절대값이. 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가 더 큰 것은 되튕겨 나오는 경우다. 그래서 서로 튕겨 나오는 경우가 충격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야 돼. 자, 그래서 이 경우보다 함께 밀려가는 경우에 운동량이 충격이 적다. 그러니까 맞는 답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억은 틀리고 니은은 맞고, 자, 디귿도 맞다. 그래서 니, 디가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5번. 지금 너무 어려워요. 저는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쌤 제가 얘네 둘이 돼서 생각이 에휴, 뭐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가? 그냥 물리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사는 게 다 어려운 거야. 물리는 천재만 하는 거였어요. 무슨 누가 천재만 한대. 쌤이 천재야? 선생님 천재 맞아. 아 얘들아 맞아. 새로운 애들은 물표 TV 구독해야 돼. 맞아. 야 물표 TV 구독. 아, 시연이하고 전현우는 선생님이 그 얘기해 줄게. 만약에 수업 빠지거나 하면은 다른 선생님들은 영상을 학원 통해 갖고 보내주고 있거든. 근데 선생님은 너네들이 가급적 최대한 빨리 보게 하려고 유튜브에 가시면 물표 TV는 영어로 써야 돼. TV 물표 TV 가시면요. 그 수업 한 날짜가 찍혀 있어. 영상의 제목을 일부러 안 적어 놨거든. 그래서 수업을 빠진 날짜에 우리 선생님이 너희들 수업이 있는 날 수업 하나밖에 없거든. 너희들 수업.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선생님한테 나중에 물어보던가.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물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앞부분부터 수업하는 영상들을 3학년 형들 영상을 올려놓고 있거든. 수업이 이거보다 좀 더 체계적이야. 그 형들은 이제 과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수업을 좀 체계적으로 해갖고 이 책에 안 나오는 얘기까지 포함해갖고 물리 수업을 영상을 올려놓고 있거든. 보시면 제목이 있는 게 있을 거야. 3학년 베타 감마반 하고 그날 수업한 단원 이름이 적혀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차례대로 보시면은 앞부터 계속 보시면은 수업이 내용이 좀 정리가 많이 되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 수업보다는 그 형들이 이제 진도 나간 게 좀 늦게 시작해갖고 조금 현재는 느린데 조만간에 계속 앞서 나갈 거야.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공부하시면 돼. 그 영상은 여름방학 후반부까지 진행해갖고 물리 전체를 다 다룰 거거든.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독 안 하면 혼나. 너는 와서 나 구독 본 적도 없잖아. 구독 안 해가지고 막 수업 시간에 막 남기고 그러셨어 진짜. 조심해라. 구독 좋아요 하고 알림 설정까지 하면 좋아. 쌤이 이뻐. 시연아, 현우야. 입안에 사기꾼이 2명 있어. 쟤네 둘. 입안에 사기꾼 둘이 있는데 네. 공통점이 둘이 있어. 둘만 있어. 딴 사람들은 다 다른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둘만 좀 독특한 공통점을 갖고 있어. 그게 바로 예쁘다 귀엽다. 와. 예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에휴. 그럼 그 사기꾼이 너네라 소리네. 자, 심하지. 그럼 너희들이 사기꾼이란 얘기였어? 자기를 친다는 거야. 근데 얘들 진짜 구독 빨리 안 하면 혼나. 막 남기고 추가 숙제 내줘. 뭔 소리야? 진짜 엄청 무서워. 둘 다 사기꾼 한 명. 그냥 사기꾼이야. 진산 최고의 사기꾼. 아니 무슨 소리예요? 계양구 최고의 사기꾼. 선생님 저 근데 진짜 진산에서 제일 얌전해요. 인상 제일 반전. 학교 가면 찐따 되는 선생님 거겠지. 아니니까 믿지 마세요. 제 노상방역 프리스타일 스텝 맞죠? 그거 하면서 한다고요. 프리스타일이야? 했잖아. 너 성방뇨까지 하는 프리스타일인 거야? 어쩔. 이 워킹을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아니 잘 조깅해 이제. 근데 왜 노상방뇨냐? 그게 일이야. 워킹.
학교를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지. 자, 15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서 2kg의 물체 A와 5m/s로 운동시켜 정지에 있는 3kg의 물체 B와 충돌시킬 때 두 물체 사이에 그림처럼 용철이 있다면 용철이 가장 많이 압축되는 순간에 둘의 속도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야. 자, 얘는 한 물체가 질량이 얼마의 물체였지? 몇 킬로그램? 2kg의 물체야. 여기에 3kg의 물체가 정지해 있었대. 자, 이때 3kg의 물체는 용수철을 앞에 이렇게 달고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자. 또는 2kg짜리가 달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때 이 2kg 물체가 얼마의 속도로 가? 5m/s로 가게 돼. 이 충돌하는 과정이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해져.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보자. 얘가 달려와서 이쪽에 접촉을 해. 접촉을 하면서 용철을 누르고 들어가겠지. 안 붙어 있어요, 처음에. 맞아요. 이거는 충돌한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밀고 들어가면서 용수철은 어때? 눌리니까 안 눌리려는 힘을 뒤로 작용하겠지. 그래서 얘의 속도를 점점점 어떻게 해줘? 느리게 해줘. 느리게 해주면서 얘는 다시 어때? 밀리지.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압축되면서 앞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야. 네. 오케이? 자, 그랬다가 얘가 가장 많이 압축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가 있어요. 더 이상 용수철은 압축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겠지. 안 되다 보니까 용수철이 꽉 낑긴 상태에서 두 물체의 속도는 이 순간에 어떻게 돼? 같아요. 같아졌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용철이 눌린 상태에서 얘를 뒤로 밀어내요. 그러면 얘의 속도는 처음보다 어떻게 될까? 빨라져. 느려지겠고 얘의 속도는 처음보다 어떻게? 빨라져. 빨라진 속도로 앞쪽으로 진행한다라고 해요. 이 전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에너지는 손실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얘들이 갖는 충돌 과정에서 감소되는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바뀌어요. 용철에 들어가는 탄성 에너지로 바뀌었다 다시 탄성 에너지가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변화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얘가 최대로 압축됐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그랬어? 속도가 똑같아요. 같다라고 했어. 물체가 충돌해서 속도가 같아지는 충돌을 무슨 충돌이라고 했지? 무슨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했어요. 들은 사기꾼이 아무 말이나 다 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자,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야. 사실 에너지 손실은 없지만 손실되는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변화되면서 두 개가 떡이 되는 충돌을 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얘는 2 곱하기 5는 처음 운동량이지. 나중 두 녀석이 합쳐졌어요. 5kg 곱하기 V가 된 거예요. 따라서 V는 얼마? 2m/s라는 속력을 갖게 된다라고 해요. 나중에는 이 용철 상수에 저장되는 에너지까지 배워서 이 용철의 최대로 압축된 길이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다 배운 다음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게 물리 원이에요? 물리 원투가 섞여 있어요. 자, 저 이쪽 한 개 틀렸어요. 16번 문제. 나 좀 천재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직 세. 잘한 거죠. 저도 보세요. 자. 나 왜? 나 탈이야? 자, 많이 맞았어? 얘들아 쌤이 다 다음. 풀었대. 다음 그래프는 질량이 같은 유리컵 두 개를 하나는 시멘트 바닥에 하나는 이불 위에 떨어뜨리고 유리컵이 바닥에 충돌하여 정지하는 동안 유리컵에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시멘트 바닥이 빨간 그래프고 이불이 보라색이니 청색이니 보라색이니. 자, 아무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인규 책 안 갖고 온 거야? 네?
밑에 있는 거야 책? 재밌게 했어. 숙제 안 해가지고 가는 거. 아 숙제 안 해온 거 가리고 있었어요?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민규야. 아니 그런 거 인규야 아니야. 벌써 사기꾼들한테 못된 것만 배웠구나. 아니 그리고 우리 다음에 쌤은 채워볼게. 숙제 안 해도 받으셔. 맞아. 그리고 다 찍고 숙제 때 진짜 이건 진짜야. 다음에 채울게. 아니 근데 진짜야. 진짜 그만 하셨잖아요. 왜 저를 사기꾼으로 하는? 근데 풀이를 보면서 풀어야 돼. 맞아. 풀이를 보면서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 아니면 정 생각이 안 나면 풀이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다고 했어? 그랬었어. 아니 근데 베끼라는 게 아니라 풀이를 보면서 좀 이해를 하면서 풀어야 되더라. 에이, 한 것만 없어. 베끼는 건 나쁜 짓이야. 이것들이 언제 크냐? 저희 많이 자. 봤어요. 저 답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 큰 게 그만해? 아니 쌤! 아, 네. 시간 너가 어디 작아? 쌤 저 1학년에서 자 조용해. 그게 가장 큰 거. 자 유리컵이 바닥에 충돌하여 정지하는 동안 유리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의 운동량은 두 경우에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게 됐대. 속상해. 자, 얘가 만약에 h라는 높이에서 물체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처음 순간의 속력이 0이었고 아래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었지. 중력 가속도 g를 갖고 운동했다라고 한다면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에 얘가 갖는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0. 자, 얘는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잖아. 담이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5가지 공식 한번 얘기해 볼까? EAS는 거 쉬워서 거부. V0 마이너스 아니야. 아니 2분의 1 AT 제곱은 쌤 저 알아요. 저 3개는 할 수 있어요. 3개는. 세 개만 해봐. V는 V0 플러스 A. 옳지?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앞에 다 보고 있다. 앞에 다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자, 그냥 저 진짜 그리고- 봐. 그리고 이제 너가 다 S는 얘기해. V0T 플러스 플러스 2분의 2분의 1 1 AT 제곱. 제곱. 내가 했어. 자, 얘는 답지나 보지 마. 세 번째 식을 이용해서 살펴볼 거예요. 야. 이 가속도 대신에 얘는 가속도가 중력에 의한 가속도 g가 되거든. 2g 곱하기 낙하거리 s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인데 처음 속도가 0이었거든요.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이 얼마가 돼? 2g h의 제곱근이 되겠지. 그렇다면 얘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바닥에 도달했을 때 운동량을 살펴보면 바닥에 도달했을 때 운동량은 mv가 돼버리고 이 값은 얼마가 돼? m 곱하기 루트 2g h야. 자, 바닥에 충돌한 순간의 운동량이 이만큼이고 바닥에 멈추면 속력이 0이 돼버리지. 그럼 항상 운동량의 변화는 같게 나타나.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낙하하는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는 같다. 또는 충돌 직전의 운동량이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충돌 직전의 운동량은 같다. 바닥에 충돌하는 동안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은 두 경우 모두 같지. 속도의 변화가 똑같이 나타나니까 두 개 모두 같다. 세 번째, 바닥에 충돌하는 동안 유리컵이 받는 충격력이라는 걸 살펴보는데 우리 충격량은 어떻게 구했었죠? I라는 게 충격량이었지. 얘는 힘 크기 곱하기 힘을 받는 시간이야. 근데 이게 누구와 같다라고 했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이 경우에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같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데 시간은 누가 더 짧아? 멈출 때까지? 그래프 보니까 누가 더 짧았지? 시간? 저 시멘트 바닥. 시멘트 바닥이 더 짧았단 말이야. 델타 T가 작을수록 힘의 크기가 어떻다고? 크다.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을 때 충격력이 더 커서 유리컵이 깨지게 되는 거야. 이불에 떨어진 녀석은 어때? 푹신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멈출 때까지 시간이 시멘트 바닥보다 길기 때문에 충격력이 작아서 얘는 깨질 확률이 적어지겠지. 그래서 얘는 X가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저 틀렸어요. 어이 잘했어요. 쌤 지효 너무 기가
귀여워. 가여워. 어? 너무 슬퍼. 왜 그렇게 좋아? 나한테 그런 거야? 아니, 나 스스로한테 너무 하고 싶어. 선생님, 네. 오늘따라 잘생기셨어요. 원래 잘생겼어. 선생님 정우성 닮으셨어요. 아니 공유 닮지 않았니? 네, 닮았어요. 미치겠어. 아, 쟤. 차연우 공짜유. 차현우 닮았다고? 이제 공유가 아니라 단상들이요. 차은우, 차현우? 전현우요. 저 친구가 저보고 가 어쩌고 그래요 이름이. 우리 중에서 가짜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저보고 그래요. 그 르세라핌 중에 합곡해서 나간 그러지 않아? 사람이 있긴 한데. 어? 담이야. 친구가 그러지 않아? 가짜? 집에 가. 아니 제발 재미없어요. 외웠어. 아니 자, 17번. 내일은 담 그렇지. 담. 담이면 됐어. 아니 다음 휘. 정확한 이름은 다음에. 밤에 얘 제 이름만 알아요. 지금. 나가 담. 이는 피야. 이는 피. 자, 인천 근데 진산중학교. 난 모르겠어. 자, 중에 팩 속에 들어있는 거. 어떻게 니네 둘이가 떠드는 게 4명이 떠든 소리보다 10배가 더 시끄러워. 아니 3명 떠들어. 선생님 제 아구찜이에요. 아구찜. 아니 굳지라고. 아구찜이에요. 나 썬데이. 자, 17번. 지난번에 아구찜 보여줬잖아. 아구찜이 되게 많은가 보다. 여러 개 있어요. 아버지를 맞아. 자, 17번. 왜 자꾸 질량이 라지 M인 같은 두 물체 A와 B가 A는 4m/s로 B는 2m/s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다가 물체 A와 B가 충돌한 후에 A의 속력이 3m/s로 줄었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된 대로 골라보도록 합니다. 자, 충돌 직전에 각각의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4m/s. 2m. 자, 얘는 질량이 m이고 얘는 얼마? 4m/s. 얘는 2m/s가 되었대요. 자, 얘네들이 충돌을 했어요. 자, 두 개가 충돌하면서 서로 자, 힘을 작용하지. 뒤에 있는 물체는 앞에 있는 물체를 앞으로 밀어주는데 이 속력을 알 수가 없네. 자, 그리고 얘의 속력은 얼마가 됐지? 3m/s. 아니 3m/s가 됐대요. 자, 그렇다면 앞에 달려가던 물체의 속력은 얼마로 변화될까? 자, 계산 그대로 해보면 돼. m 곱하기 4 더하기 m 곱하기 2 라는 값은 n 곱하기 3 더하기 n 곱하기 v가 되겠지. 모두 다 질량이 같아서 문제가 재미가 없구나. 아 재밌어졌어요. m이 같은데 뭐 쌤이 재밌어. 하셔서 이런 거야. 맞아. 자, 잘생긴 쌤. 자, 그럼 v라는 녀석은 뭐가 됐지? 3m/s가 돼서 이 얘기는 무슨 뜻이야? 그 1m 두 물체의 같이 붙어가는 거. 두 물체가 그렇지 떡이 돼서 같이 붙어간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승이. I'm bad. 3회 아니. 아니 뭐 인규야, 뭐 인규 둘이서 강한 편이에요. 아니 근데 무슨 인규가 자꾸 저 버려요. 자, 인규는 좌연우 우연우네. 넌 버려야 맞지? 잘해서 보여요. 아니 아하 오케이. 자, 그런데 말이야. 네. 그런데 말이야. 자, 이 문제가 사실은 좋은 문제가 아니야. 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별 도움이 안 되거든. 또 뒤쪽에 보면은 문제가 아주 엉뚱한 게 하나 또 나오지. 여기 문제 좀 잘못 만들다 보니까 웃긴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충돌 전에는 얘의 속도가 더 크단 말이야. 그리고 충돌 후에는 누구의 속도가 더 커야 돼? 얘의 속도가 더 커야 되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얘의 속도가 엉뚱하게 더 크게 계산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 문제는 잘못 만들어진 문제들이야. 그래서 나쁜 문제들이 제법 많아. 그럼 보시다가 버릴 거야, 중간중간에.
다른 책에서 문제 나온 거나 이런 거를 변형시키다 보니까 적절하게 변형을 못 시켜서 그래. 응? 근데 문제들이 뭐 책마다 다 비슷비슷해서. 자, 그림과 같이 컨베이어 벨트가 0.1m/s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그 위에 과자가 1분 동안에 600개가 떨어졌다. 1분 동안 600개가 떨어진다. 이때 컨베이어 벨트와 컨베이어 벨트는 0.1N의 힘을 받아 움직이고 있다고 할 때 과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가 될까? 17번. 안 풀었구나 다. 한번 보자. 충돌의 비의 속도는 3m/s 맞죠? 두물체는 떡이 되는 충돌이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운동량은 항상 A의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고 A와 B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X가 되니까 기억 하나만 답입니다. 저도 틀렸어요. 어이, 잘했어요. 17번 맞았네. 이상하다. 자, 18번 계속 볼게요. 18번을 보려면 이걸 봐야 돼. 우리 충격량이라는 것은 F 곱하기 델타 T이고, 자, 얘는 델타 P가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이때 F라는 힘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쓸 수 있다고요. 자, 이때 P에서 얘는 질량이 항상 어떻게 나타나지? 질량이 변화되고요. 질량이 컨베이어 벨트에 하나 둘씩 올라가게 되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속력이 속력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 속력은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얘기할게. 컨베이어 벨트의 속력은 일정해야 되겠지. 달라지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델타 T분의 델타 MV라고 써줄 수가 있거든요. 이때 M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밖으로 빼낼게요. 미안해. V가 안 변하지? 네. 자, V가 안 변하니까 얘는 델타, 보통은 M이 안 변하는데 얘는 질량만 변하고 속도가 안 변하는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대요. 여기에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보자. 힘은 얼마가 작용했다고 해요? 0.01 뉴턴이 작용했고요. 얘는 자, 살펴보니까 1분 동안에 600개가 떨어졌대요. 오케이? 그러면 60초 동안에 600개가 떨어지는 거지. 한 개가 떨어진데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될까? 한 개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0.1초가 돼버립니까? 맞아요? 0.1초가 과자 공장에서 0.1초에 하나 안 떨어지면 언제 만들어서 팔아? 너 한 봉다리에 몇 개가 들어있어? 좀 멍청한 거예요. 저 과자 다 깨지는 야.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거 알아? 쌀 뻥튀기? 아하. 걔는 한순간에 어마무시하게 터지잖아. 아, 그래요? 맛없어요. 그건 터지는 거 이거. 그게 맛이 없어. 되게 맛있지. 이거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쏘는 거 아니에요? 자, 속력은 얼마가 돼버리지? 중국에 갔더니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기계를 갖다 놓고 팔더라고. 기계를 판다고요? 그 뻥튀기 이렇게 돌리는 기계를 만들어 팔더라고. 쌤 사실 기계를 판다는 유튜브에서 거예요? 봤어. 뻥튀기를 그래갖고 그걸 집에서 뻥튀겨 먹더라고. 미친놈 같아. 사 먹는 게 난데 그거. 요 오늘 부평에서 엄청 크게 불났다며. 진짜요? 진짜요? 거기서 불렸잖아요. 롯데시네마. 그렇대. 아, 어쩌라고 이렇게. 어제 북한산에서 어디 올라가지고 한강에서 헬기가 자. 통하는 거 봤어. 한강까지 갔다 왔어요, 너? 어제 벚꽃 피러 간다고 엄마가 끌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헬기가 물 뜨는 와, 거. 현우 감성 그래갖고 있다. 벚꽃 보러 갔다 불난 거 보고 왔구나. 학원. 어저께 청와대 뒤쪽에 인왕산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거기서 호랑이가 많이 나왔다고 하죠. 그래갖고 역사 기록에 호랑이가 인왕산도 내려서 서울 시내를 막 배회해갖고 사람들이 사냥꾼들이 와서 잡고 막 이랬다는 기록도 있대요. 저 인왕산 등산해봤어요. 호랑이 나오면 어떡하려고. 쌤 벚꽃 안 보러 나와요. 가셨어요? 나와. 쌤 벚꽃 그리고 옛날에 60년대 중반에 후반쯤에 북한에서 무장공비들을 내려보내갖고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거든. 그래갖고 인왕산에서 다 잡혔어. 잡거나 죽이거나. 인왕산 되게 오르기 쉽던데 산이. 거기 간첩들이 내려왔다니까. 호랑이도 있는데. 쌤 설악산 가봤어요? 저희 아빠가 옛날에 좀 유명한 사건에서 간첩 잡았대요. 그러셨대? 네.
자. 문설자야? 몰라. 이거 곱하기 아버지 직업이 무엇인데? 옛날에 군인으로 계실 때? 성우. 어? 우리 아빠 지금 사업까지만. 자, 인규가 잘생겼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와요. 영점 영영이 그래. 인규 성우. 근데 둘이 사기꾼이라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 속력은 얼마로 나가고 있대? 0.1m/s로 간대요. 그럼 0.1, 0.1 지워지잖아, 그치? 그럼 근데 약속 못해? 오늘은 곱셈. 아니 자. 그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거지. 분자랑 그러니까 봐봐요 소수잖아요. 응. 분수잖아요. 그 분수가.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수를 알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분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범수를 계산해서 자. 이게 다 아니 저게 분수잖아요. 범부스 계산해 네가. 그게 아니라 범수야 저게? 담이야 포스 찾아야지. 0.1을 네모라고 하자. 네모분의 네모는 뭐니? 지금 아니, 선생님, 자, 그래서 얘는 0.01kg, 즉 몇 g이 되지? 10g이라고 합니다. 저 0.13이고. 자. 근데 저 처음으로 맞았어요. 19번. 맞았다. 뭔 소리야? 왜 그래? 킬로그램이. 너 수학 선생님한테 이른다. 아 머리 안. 약분 안 된다고? 아니요. 야, 0.1분의 0.1이면 얼마야? 아니 1이요. 1이니까 없어졌지. 근데 저거 0.13에서 0.1. 0.1S. 초. 저거 0.1분의 0.1 곱하기 얘랑 똑같잖아. 아. 너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는데? 집중했어. 너가 더 안 하잖아. 맞아. 너가 물건 떨어뜨리고 막 장난치잖아. 인규야, 얘기하지 마. 너만 이상한 사람. 쌤, 왜 저희 따시켜요? 쌤, 왜 저희 따시켜요? 왜 저희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이상한 사람 맞잖아. 쌤, 인규가 이거 제일 못됐어요. 남친 14명. 자, 남친 14명이 뭐. 19번. 그건 이죠. 이조 여친이요? 아, 맞다. 6명 동시에 샀대. 조용. 2학년 형이 2조 형이 있는데. 쌤, 근데 저 아까 물 마시러 가다가 엄청 잘생긴 거 봤어요. 네. 자, 19번. 자, 19번. 수평한 지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를 40m/s의 속도로 수평면과 30도 각도를 이루도록 던졌다. 물체가 던져진 후부터 땅에 다시 도달할 때까지 받은 충격량은 얼마가 되는가라는 거지. 자, 물체가 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물체는 자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쌤, 제가 이 문제 잡고 한 30분 있었어요. 자, 비스듬하게 몇 도로? 30도로 V라는 속도로 던져졌죠. 그쵸? V가 40m/s야. 자, 질량이 M이야. 20kg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운동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운동을 하게 돼요. 이런 운동을 포물선 운동이라고 해요. 자, 이때 내려오는 순간에 이 물체는 속도가 어떤 방향을 향합니까? 지면과 똑같이 30도 방향을 이루면서 40m/s로 내려오게 돼요. 예.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속도를 비교해 볼 수 있네. 자, 이쪽에 나타나는 게 얼마? 질량이 20kg인 물체가 2kg인 물체가 질량 2kg 물체가 얼마로? 40m/s로 던져진 거지, 그치? 여기가 30도였어요. 다시 얘는 이쪽 방향으로 나중 속도가 나타나지, 그치? 얼마 각도로? 30도로 40m/s라는 속도를 갖게 돼요. 그럼 속도 변화는 나중 속도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준 게 바로 속도의 변화가 되겠네. 두 변이 길이가 같고 낀 각이 60도야. 그럼 뭐지? 정삼각형이지. 그럼 얘가 얼마가 돼? 40m/s가 속도의 변화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얘 운동량의 변화는 얼마가 돼버리지? 크기가 2 곱하기 델타 V가 되니까 얘는 얼마? 80kg/m만큼의 운동량의 변화가 있었다. 또는 이만큼의 충격량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더 있어. 이 물체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에 항상 어떤 힘을 받고 있지? 중력을 받고 있거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얘는 이런 시간이 걸리게 될 거야. 똑바로 올라가는 이 크기는 얼마가 될까? 이게 40이란 말이야. 그럼 40 중에 올라가는 윗성분의 크기는 얼마가 되지? 이 성분의 크기는 2대 1대 루트 3이 돼버리지. 그렇다면 이 성분은 얼마가 돼? 20m/s가 되는 거야. 그럼 20m/s로 올라갔다가 제자리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재. 오케이? 그럼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과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에 더하기가 되겠지. 그게 각각 같은 속도인데 그 속도의 2배가 되는 거야. 그럼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될까? 여기서 올라가다가 멈췄다 다시 내려오거든. 이해해? 그러면 자, 우리 등가속도 운동의 첫 번째 식을 쓰는 거야. V는 V0 플러스 AT가 되는데 최고점에서는 얘가 0이지. 올라가는 속도는 20이고 얘는 아래 방향으로 10m/s의 중력 가속도를 갖고 있거든. 이거 곱하기 얼마? T가 돼. 따라서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 몇 초? 2초. 올라갔다 내려온 데 걸린 시간은 4초가 되는 거야. 예? 올라갔다 내려온 데 걸린 시간이 4초야. 그렇다면 얘가 전체 받는 충격량은 힘의 크기 곱하기 힘은 2kg짜리가 10m/s제곱의 중력가속도 갖는다면 얼마가 되니? 20N이 되겠지. 곱하기 시간 4초가 걸리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80kg m/s라는 충격량을 갖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아, 이하고 같은 단위로 뉴턴 세크 쓸 수 있다 그랬지? 뉴턴 80뉴턴 세크라고 써도 자,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근데 저 진짜 너무 잘하고 싶어요. 맞았어? 자, 20번. 사실 문제가 많아. 그러게 말이야. 12번까지. 현우야, 나 맞았다니까. 자, 20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과 속도가 같은 두 물체 A와 B가 있었대요. 자, 얘네들이 완전 비탄성 충돌한 후에 속력이 2분의 1배가 되어서 직선 운동을 하였다. 충돌하고 난 후에 속도와 A와 B의 속도 사이의 각도가 각각 세타라고 할 때 충돌하기 전 두 물체의 속도 사이의 각도 이 세타는 얼마가 되는지를 구해보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 A가 있었어요. A의 질량은 얼마라고 합니까? 두 물체의 질량이 같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얘는 M이라고 하자. 자, M이라는 녀석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요 각도가 세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물체도 그 방향으로 속도 V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얘도 질량이 M이야. 자, 그래서 두 물체가 떡이 돼서 한 덩어리가 돼서 얼마로 가고 있지? 이 M이라는 녀석이 2분의 V로 가고 있어. 오케이? 자, 이때 얘는 이렇게 봐야 돼. 속도를 두 개 값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 자, 속도를 두 개 값으로 나눠서 생각한대. 자, 편의상 가로 방향을 X축, 세로 방향을 Y축이라고 한다면 자, 처음에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가 될 테니까 이 속도 크기는 얼마가 돼? V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또 이 속도는 얼마가 돼? V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처음 운동량, 자, X방향의 운동량과 나중에 X방향의 운동량이 같아야 되거든. 처음 운동량 얼마가 돼? M인 녀석이 V 코사인 세타, M인 녀석이 V 코사인 세타로 가게 되니까 얘는 MV 코사인 세타 더하기 MV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지? 2M 곱하기 X방향의 속도 얼마를 가니? 2분의 V를 갖게 돼. 그리고 Y방향의 운동량은 처음에 Y방향의 운동량 각각이 있지? MV 사인 세타
마이너스 mv 사인 세타인데 나중 y 방향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니까 이 값이 0이야. 당연히 0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두 녀석을 비교해 보자. 이 mv 코사인 세타라는 값은 mv가 돼버리지. mv 지워지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됐을까? 2분의 1이 됐어.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세타는 얼마가 되지? 60도가 되겠지. 그래서 세타는 60도다. 어우, 책의 그림이 엉망진창이다. 이 합이 120도가 돼 보여? 120도 안 돼 보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60도 각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세타하고 2세타고 하래? 네. 2세타는 120도입니다. 저기선 세타만 구했지, 세타가 60도인데 2세타는 120도예요. 이게 어디 가서 120도예요? 60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자, 21번. 쌤, 저 너무 슬퍼요. 아니, 쌤, 진짜 제가 더 슬플 거예요. 저 지금 남자친구 못하는 게 너무 슬퍼. 아니, 그게 너는 목소리 아닌 거. 여기 다 남자친구잖아. 야, 아니, 너도 완벽한 목소리는 아니다. 아니, 그거는. 다미는 영솔 할 것 같아. 아니, 쌤, 근데 저. 영원히 친구들- 솔로. 아니, 아, 때는 이제 유치원 때. 쌤, 저 반에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거든요.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가 좋아하는 1학년 거잖아. 2반에 진짜 잘생기고 네, 공부도 잘하고 현우야 퍼트려라. 귀엽고 키가 사람도 말고서는 퍼트려. 1학년 2반에 너 불포초지? 같이 하자. 그포초라니. 샤프샤. 너 불포초였지? 아니 얼마 씩 근데 너가 무료일 수도 있잖아. 그포초. 1학년. 조용히 해. 이거 부모님 중에 영상 보시는 분이 있으면 너희들 인생이 어떻게 되겠니? 저희 엄마 이러시는 거 알아요? 쌤, 저 연애하고 싶어요. 내가 아. 나가고 싶어. 아, 쌤, 근데 어쨌든 걔한테 고백을 할 건데. 너희들 앞으로 3년만 열심히 공부하자. 네. 쌤, 저 고백했다 차이면 어떡해요? 아, 쌤, 근데 진짜 걔 솔직히 너무 안 좋고요. 3년만 열심히 공부하자. 저 여기만. 떠들지 말고 네. 3년 열심히 공부하자. 아, 근데 자, 제 책이 21번을 봅니다. 21번. 그림 가와 같이 매우 매끄러운 수평면에서 등속도 V로 운동하는 술의 바로 위에 수직으로 모래주머니를 살짝 떨어뜨리는 거야. 자, 이렇게 떨어뜨려서 나와 같이 수레와 함께 운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래주머니가 수레 위에 떨어지기 전후의 수레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하자. 질량이 갑자기 무거워진 거지. 질량이 갑자기 무거워지면 속력이 어떻게 될까? 빨라져요. 느려지게 되겠지. 맞아? 처음에 MV라는 운동량을 가졌다면 나중에는 M 더하기 자 모래주머니의 질량 곱하기 V라는 값을 갖게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요. 자, 그러면 모래주머니에 대해서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림 나에서 수레 속력 V는 2분의 V다라고 했는데, 자, 모래주머니의 질량과 수레의 질량이 같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얘는 MV였는데 나중 M 더하기 모래주머니 M 곱하기 라지 V가 된 거야. 따라서 라지 V는 얼마가 돼 버렸지? 2분의 V라는 값이 돼 버리겠지. 그래서 수레의 나중 속력은 2분의 V가 된다. 맞습니다. 그림 가에서 수레의 운동량과 또 그림 나에서 수레 그리고 모래주머니 운동량이 서로 같습니다. 자, 얘네들은 나에서 각각의 질량이 같고 속력이 같으니까 운동량의 크기가 같겠지.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D. 모래주머니가 수레에 접촉하는 순간부터 수레 위에서 완전히 놓일 때까지 수레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은 0이다 라고 했는데, 자, 모래가 수레에 접촉하는 순간 완전히 놓일 때까지 수레는 어때? 서로 힘을 주고받겠지. 자, 그래서 얘는 힘의 합력이 0이다. 수레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뒷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 거야. 그래서 속력이 느려졌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자, 기, 니만 좋은 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2번을 봅니다. 아 진짜 갑자기 너무 슬퍼. 나 진짜 너무 슬퍼. 조용히 해라. 아니 연애하고 싶어. 너는 왠지 많이 해봤잖아. 바보잖아. 조용히 할래 제발. 굴포초 애들이 다 잘생겼어. 근데 저 진짜 고백해봐. 쌤 애들 한 명 나갔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아니 쌤 근데 진짜 걔가요 공부도 잘하고요. 현우? 아니 잘생겼고요. 현우. 아니 귀엽고요. 이현우는? 아왜 이래 나한테. 그리고 그 현우는 운동을 잘해요. 현우가? 그 현우는 힘이 세고요. 현우야? 일단 그 현우는 브로콜리를 많이. 그게 아니라 현우야? 그 남자는요. 너무 완전. 사실은 없는데. 22번을 봅시다. 물 먹으러 갔어. 너네 때문에 속 타서. 좀 기다려야죠. 맞아요. 좀 기다려야죠. 근데 진짜 너무 슬퍼. 아 그럼 좀 조용히 좀 기다려. 그래서 쌤 고백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냥 나 너희들 이번 주 내일 과학과 선생님들하고 학원 회의하는데 너네 수업 분위기 때문에 선생님이 건의할 거야? 나 죄송해요. 학생 근데 왜 저희예요? 인기도 만만치 않아. 여기는 수업 방해한 사람이 둘밖에 없잖아. 아니 방해해요. 걔도 방해해요. 선생님 수업은 방해 안 하잖아. 선생님 수업 때도 그러시는 저 오히려 생명이랑 화학에서 제일 얌전해요. 저도 이제 말 안 할게요. 자니까. 자니까. 아니 뭘 자니까야. 합주기가 맵시다. 합주기. 야 네가 제일 생각. 또 1교시, 2교시 또 다 잤어? 아니 오늘은 안 잤어요. 화학 시간에 좀. 어저께 많이 자서 그래. 아니 저는 정상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이번 주에 15시간 잤어요 주말. 그러니까 지난주에 18시간. 그러니까 쓰러져 자고 싶어도 못 자는 거지. 왜 벌써 왔어? 물 좀 벌컥벌컥 많이 아. 마시지. 빨리 들어앉아. 잠이가 너 좋아하는데. 원래 그래. 형이랑 친해. 자, 22번을 한번 살펴보자. 다음 그림과 같이 일정한 속도 2m/s로 운동하고 있는 수레 위에서 질량이 2kg 물체를 들고 서 있는 무한이가 있다. 이 무한이는 물체를 무한이에 대해서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5m/s의 속력으로 던졌다. 이때 수레를 제외한 수레와 사람의 질량이 100kg이라고 물체를 제외한 수레와 사람의 질량의 합이 100kg이라면 자 물체를 던진 후 수레의 속력은 얼마인가? 라는 거지. 자 이쪽에 무한이와 수레가 동시에 가고 있는 거지, 그치? 자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자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대? 2m/s로 가고 있대. 정확히는 처음에 전체 총 질량이 얼마야? 물체를 던지기 전에 잡고 있어야 되잖아. 아 102kg. 102kg이 되겠지. 102kg으로 쥐고 있었어. 그때 자 얘는 뒷방향으로 물체를 던진 거야. 자 뒤로 던졌어. 이때 물체의 속도를 V라고 해. V1이라고 할게. 뒤로 던졌지. 2kg짜리를 던진 거지. 나머지 100kg짜리는 지면에 대해서 얼마로 가? V2로 간대. 이때 사람에 대한 무한히에 대한 공의 속도를 살펴보면 자, 무한히에 대한 물체의 속력은 뭐가 돼 버리죠? V라고 하는데 얘는 뒷방향으로 나타날 거야. 그렇지? 누구의 속도 빼기 누구의 속도야? 물체의 속도 V1 빼기 뭐가 돼? 무한히의 속도 V2가 될 거야. 오케이? 근데 크기를 살펴보면 여기는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마이너스 V1 빼기 마이너스 V1 빼기 V2라고 써주는 게 맞아. 자, 이때 이 속력이 뒷방향으로 얼마의 속도로 던진 거지? 자, 5m/s 뒤로니까 마이너스 5m/s라고 써야 되겠지. 마이너스 5m/s로 던진 결과가 됐대. 그렇다면 마이너스 다 없애버리면 V1 더하기 V2라는 값이 5라는 값이 돼버리겠네. 그치? 그럼 운동량 부정 법칙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보자. 102kg 곱하기 2라는 값은 자 뒷방향으로 2 곱하기 V1 빼기
자, 더하기 얘는 100 곱하기 V2가 돼 버렸지? 네. 그래 안 그래? 이때 누구의 속력을 구하자고 했어요? 수의 속력을 구하자 그랬지? 무한이와 수의 속력을 구하자. 그럼 V2를 구하자는 거지. 그럼 V1 대신에 바꿔 쓰면 되잖아. 그치?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V1 대신에 뭘 쓰면 되지? 5 마이너스 자 V1이 되겠지. 자 이것 더하기 100 곱하기 V2가 됐어. 그럼 얘는 얼마가 돼버렸어? 마이너스 10 플러스 2V1 더하기 100 잠깐만 V2라고 해야 되지? 100V2가 돼버렸지. 그러면 얘 넘어가 버리면 얼마가 되니? 204가 되고 214 204 곱하 더하기니까 200 아니야 이게 204하고 10 넘어가잖아. 214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자 102 V2가 되겠지. V2라는 녀석은 그럼 얼마가 돼? 102분의 500, 자 214가 되지. 그럼 2로 나누면 얘는 얼마가 되니? 51분의 107이라는 값이 되버렸대. 7로요. 7로 약분돼요? 그냥 소수로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준다고 합니다. 2.09 그쯤 되겠다.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수가 그 소수가 아니었고 2.098. 너도 그 소수인 줄 알았지? 아니. 어? 이거는 똑똑해. 지혜를 잘 알아. 미안해. 그냥 나 인간했어. 아 한 문제 풀고 이렇게 시끄러울 거예요. 이거는 네가 제일 시끄러워. 말대꾸를 하지 마. 그래. 뭐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인규야, 넌 똥이 무서워서 피우니 더러워서 피우니? 왜 그러세요 저한테? 인규야, 똥이야. 인규야, 길 가다 있으니까 강아지 똥이 있어. 누가 안 치워갔어. 피해 안 피해? 왜 피해? 그러니까. 아왜 저 너무 많은데? 노상방이 하고 싶어. 자, 무상방이 너무 재미야. 23번. 그림처럼 나무 자 접시 모양의 터빈 날개에 자 물줄기가 부딪혀서 물줄기의 압력으로 터빈에 동력이 공급되어진다. 자 이때 물은 터빈의 날개에 V의 속력으로 부딪힌 후에 같은 속력으로 되돌아 나오게 된다. 자 1초당 날개에 부딪히는 물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자 물이 터빈 날개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되는가라고 했지. 자 얘 운동량의 변화는 얼마가 되니? M만큼의 물이 V로 가서 M만큼의 물 똑같은 양이 V로 되돌아오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가 돼? EMV란 말이야.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1초 동안에 속력이 이만큼 되돌아 나오게 되는 거지. 몇 초 동안? 1초 동안이야. 그럼 힘 F라는 것은 1초분의 델타 P가 되는 거지. 그래서 EMV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해. 만약에 T초 동안이라는 값으로 주어졌다면 얘는 T분의 EMV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24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장치가 있다. 물체 A가 상자 속으로 들어가면 상자 뚜껑이 닫혀서 A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 자, A가 상자 안에서 계속 탄성 충돌을 한다고 할 때 시간에 따른 A의 속력 그래프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자. 단 물체의 A의 질량은 스몰 m이고 자 그리고 상자의 질량은 뚜껑을 합쳐서 모두 라지 m이라고 스몰 m이라고 하며 얘는 질량이 같아요. 수평면과 마찰은 없다라고 합니다.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완전 탄성 충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완전 탄성 충돌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해서 속도 교환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지. 맞아?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탄성 충돌하게 되면 속도 교환이 일어나는데, 그럼 한번 볼게.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한번 볼게. 이게 상자라고 할게. 얘가 앞쪽으로 굴러갑니다. 얘도 M이고 얘도 M이야. 상자는 정지 상태에서 자 가겠지. 그러면 쭉 달려가는 동안에 상자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다음 순간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상자 있는 곳에 와갖고 공이 충돌을 해. 그래 안 그래? 자, 공이 충돌한단 말이야. 그동안에 상자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였지. 그럼 충돌하게 되면 얘가 V로 오게 되면 상자도 이제 뭘로 가게 되니? V로 가게 된단 말이야. 얘는 멈추게 되지. 자, 멈춰 있어. 또 상자가 가는 시간이 돼버리면 이런 일이 생기게 돼. 물체가 있으면 물체에 이쪽 상자가 와서 또 부딪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상자가 부딪혔어. 부딪히면 상자는 멈추겠지. 그리고 얘가 얼마의 속도로 가? V라는 속도로 가게 돼. 그럼 가는 동안에 또 이쪽에 도달한 동안에 상자는 안 움직이겠지? 그래? 또 상자가 이쪽에 와서 부딪히면 또 공만 가겠지. 그래서 상자가 갔다 공이 갔다 상자가 갔다 공이 갔다가 반복되어지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에 따른 자 물체 A의 속도는 앞으로 가다가 멈추지. 또 가다가 멈추지. 가다가 멈추지. 가장 좋은 그래프는 몇 번이야? 2번 그래프가 가장 좋겠죠? 2번 그래프. 선생님, 응? 질량이 같은 어떤 운동할 때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탄성 충돌하면 속도 교환이 일어난다고 운동량 보존에서 했었지요. 그게 붙어서 하는 거예요? 응? 그게 붙어서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이라고 했는데. 에휴, 다미는 욕도 잘하고요. 아이씨, 이게 뭐야? 질량이 같은 저 물체가 개보린이라고? 근데 저 욕 같은 거 진짜 안 해요. 그거에 근데 자꾸 좀 이상한 애들이 저보고 학교에서 양아치라고 소문을 내거든요. 맞아. 양아치가 맞다는 거야. 그 얘기가 맞다는 거야.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 아니 근데 진짜 저 진짜 양아치 그 무리에 속하지 않거든요. 양아치. 근데 자꾸 이제 찔이라고 이상한 소리 내고.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공부할 거예요. 아주 옛날에는 학원이나 학교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막 때렸어요. 몽둥이로. 공부 안 하거나 말 안 듣거나 그러면 막 때렸거든요. 이게 많이 하는 제가 학대 때 아마 다미는 지금 엉덩이가 네. 거의 에베레스트산 정도가 됐을 것 근데 저 같아요. 다른 학원에서 진짜 연전해요. 너무 많이 맞아갖고. 그런데 근데 나 수학에서 못 이런 언니가 하나 있었어. 이제 중3 초에 이제 학원에 온 아이인데 얘는 공부하고 완전히 담쌌어. 다미처럼. 저 수학 잘해요. 그래갖고 선생님들한테 매일 와가지고 맞는 거야. 근데 저는 맞는데 얘가 엄청 껄렁대갖고 걔가 중학교 3학년 여자애가 태권도 3단인가 4단이었단 말이야. 매일 교무실 와갖고 혼났는데도 짝다리치고 막 이래. 싸우지가 없네. 그래갖고 엄청나게 혼났어. 근데 그 친구 이제 그 언니가 선생님이 이제 담임반에 있었는데 얘를 데려다가 맨날 훈계하고 너 잘해야 된다 매일 얘기하고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어. 그 친구하고 시간 날 때마다 교무실 불러서 상담하고 막 이랬다고. 그래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얘가 태도가 무지 좋아졌어. 엄청나게 태도가 좋아져갖고 성적도 엄청나게 올라갔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근데 그때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학교에서 이제 전체 인천 지역 시험을 봤거든.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봤었을 때야. 근데 얘가 연합고사를 오기 전에는 실업계 가는 아이와 인문계 가는 아이가 여자애들이 커트가 140점이야.
140점 근처에서 커트가 잡혀 항상 이 주변에 점수가 되는데 얘가 이거보다 한참 못했거든. 110점대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실업계 갔어야 돼. 근데 얘를 성적을 엄청나게 올려갖고 그냥 언제 봐도 160점대는 나오게 만들어놨다고. 인문계 갈 수가 있잖아. 근데 학교에서 얘를 안 써준 거야, 인문계를. 그래갖고 넌 그냥 실업계 가. 그래갖고 실업계 갔는데 인문계하고 실업계하고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봤거든. 근데 아주 놀라웠게 얘가 몇 점 맞으냐면 200점 만점인데 198점을 맞았어. 잘하는데. 그 얘가 간 실업계 학교 역사상 가장 고득점자야. 우와. 그때 당시에. 아유, 저도 나중에 그래갖고 갔는데 얘가 이제 공부할 것도 재미도 없고 하니까 그냥 껄렁거렸나 봐. 껄렁거리니까 선배들이 보고 있다가 야 놀러 와 이 지지배. 어디 지지배가 까불고 그래갖고 두들겨 패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태권도 3단인가 4단이야. 2학년 선배들을 다 때려 눕힌 거야. 2학년 여자 학교니까. 근데 이 2학년 애들이 또 3학년한테 가서 또 일렀어. 3학년 애들은 더 거칠잖아. 실업계인데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얘를 때린다고 그랬는데 얘가 또 다 물리쳤어. 3학년 혼자서 3학년 언니들 다 때려 눕혀갖고 얘가 1학년 때 학교 대표가 된 거야. 3대 500. 요즘 말로 학교 짱이 돼 버렸어. 그건 양아치죠. 어? 양아치. 근데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공부도 잘하니까. 양아치여도 공부 열심히 하면 뭐라 못해. 근데 나 양아치 짓해서 공부 잘해요. 우리 공부 못 하잖아. 아니, 저 공부 잘해요. 응? 담이야, 정신 차려. 어떤 삶을 살지는 네가 선택하는 거야. 아, 근데 저 진짜 저 수학 때는 모범생이에요. 네, 아구지. 얘들아 안 자. 추워? 25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선생님 추워요 이럴라 보지. 자, 25번. 자, 200g짜리 총알이 연직 위로 날아가다가 자, 4kg인 물체와 충돌한 후에 관통이 됐대. 뚫고 지나갔어. 자, 이때 총알이 물체와 충돌하기 직전의 속력이 1000m/s이고 총알이 물체를 순간적으로 관통한 후에 총알의 속력은 400m/s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물체가 원래 위치에서 올라간 최대 높이는 얼마인가라는 거야. 충돌의 속도를 보자는 얘기지. 총알의 질량이 몇 g이라고 했습니까? 200g이라고 했으니까 0.2kg이지. 자, 이거 아이가 얼마의 속도로 오고 있었어? 1000m/s로 오는데 나무 토막은 벽돌은 가만히 있었지. 자, 그리고 나중 속도는 0.2kg짜리가 얼마가 돼버렸대? 400m/s가 됐다라고 했습니까? 400m/s가 됐대요. 자, 그러면 질량이 4kg인 물체는 속력이 얼마로 나타나게 될까? V가 돼버리겠지. 그렇다면 이 값은 얼마가 되니? 200. 빼기 이 값은 얼마가 되니? 80. 이라는 값은 4 곱하기 V가 돼버리겠지. 자, 이 값은 얼마야? 120 나누기 4니까 V는 얼마가 돼? 30m/s가 되겠지. 자, 30m/s로 어떻게 운동하는지 한번 보자. 물체가 윗방향으로 30m/s로 발사되죠. 아랫방향으로 1초에 10m/s 제곱씩 속도 변화를 갖게 되지. 중력과 속도를 갖게 된 거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물체는 어떻게 해버린다고? 멈추게 되는 거지. 이때 이 올라간 높이를 계산해 보세요. 오케이? 높이를 계산해 보자. 그렇다면 얘는 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식으로부터 어떻게 돼버리지? 2 곱하기 마이너스 10 곱하기 S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지. 최고점에서는 얘 속력이 0이 돼버리고 처음 속력이 얼마가 돼? 30이니까 30의 제곱이 돼버렸어. 자, 그렇다면 H라고 하는 것은 20분의 900이 돼버렸지.
자, 얼마가 돼버려? 45m나 올라가게 되네. 45m만큼 위로 올라가게 된다. 자, 26번 문제. 오늘 다 할 수 있나? 못해? 오늘 숙제도 없겠네요. 내용도 못 나가는데 숙제가 어디 있겠니? 저 오늘 뭐예요? 저 오늘 클리닉 시간에 시험이나 봐야 되나? 아니요, 저희 오늘 클리닉 시간에 행맨하는 거. 행맨을 어? 학생 해주세요. 행맨 같은 소리 안 해. 수업과 관련 그 스무고개예요. 스무고개 물리에 관한. 아스파이크. 물리에 관한 아니, 스무 그냥 수업할 거야. 아스파이크요. 자, 26번.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있으니까 새로운 친구 온 기념으로 맨 앞부터 수업할까? 선생님, 진짜 저희 다음 시간에 뺏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이 말. 시간 있으면 안 되는 거 같아. 숙제가 없는 좀 적극 어필을 해봐. 자, 어필 야, 없어. 새로운 애들이 어필을 해야지 왜 너네 가만히 쓰는 거야? 조용히 해. 네. 아, 근데 네. 맨 앞부터 한번 복습하는 것도 재밌잖아. 니네 등가속도 직선운동 아직도 기억 못하면서. 그래서 주선도 재밌던데 지금. 자, 우리 쓰는 거 잘해요. 좋아. 아니, 자, 다음 그림은 벽에 충돌하는 질량이 2kg인 물체를 나타낸 것이다. 충돌 직전의 물체는 8m/s의 속력으로 벽과 30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고, 자, 충돌 직후에 2√3m/s의 속력으로 벽과 60도를 이루어 움직이게 된다. 이때 충돌로 인해서 물체에 가해지는 충격량의 제곱값이 얼마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운동량을 본다면 이 운동량은 자, 질량이 얼마의 물체지? 질량이 2kg 물체니까 여기는 얼마? 160kg m/s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겠죠. 그래 안 그래? 이때 요각이 얼마야? 30도. 60. 자, 30도. 어디 가요? 그 그림 보면 30도잖아. 오른쪽에. 자, 그 다음에 우매 환장해. 여기 안 보여? 자, 그 다음에 빗면 자, 또 수평면에 대해서 나중 운동량은 이렇게 나타나지.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되니? 160 루트 3 kg m/s가 돼버린 거지. 그래 안 그래요? I don't understand. 어? 이해가 안 문제가 쉣. 잠깐만 내 눈이 안 보여서 그래? 8m/s구나. 16이네. 근데 문제가 잘못됐어. 그럼 8인데 어떻게? I don't understand. 아, 새로 그려야 되겠다. 나는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있을 줄 알았는데. 자, 처음 갖는 물체의 운동량을 따로따로 분해해 보자. 얘가 8m/s로 갔죠. 30도예요. 자, 그렇다면 얘의 속도를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죠. 이 속도는 얼마가 돼 버리지? 좀 잠시만요. 4√3m/s가 되겠죠. 자, 이 속도는 얼마가 돼 버릴까? 사인 30도가 되니까 얘는 4m/s라는 속력이 됐어요. 나중 가졌던 나중 운동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질량 똑같은데 나중 운동량은 자, 속도가 이쪽으로 얼마가 되지? 2√3m/s라는 속도를 갖겠죠. 그러면 자, 수평 방향으로는 얼마의 속도를 가질까요? 이 크기는 얼마가 돼 버리지? 여기가 60도야. 여기가 60도. 코사인 60도면 2분의 1이 되겠지. 루트 3m/s야. 자,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은 이쪽 방향의 운동량이 되겠지? 얘는 얼마가 돼 버립니까? 코사인 60도가 되겠지. 코사인 60도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 3m/s라는 속력을 갖게 된대. 자, 그러면 자, 방향을 잡을게. 이쪽이 x방향, 이쪽이 y방향이야.
X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일까요? 얘는 질량 변화는 없지. 2kg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자, 요 값이 돼버리지. 자, 질량 2 곱하니까 8 곱하기 루트 3이라는 값이 됐네. 마이너스 6. 자,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6 루트 3이라는 값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Y방향의 운동량은 얼마가 돼버릴까요? Y방향의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이니까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얘는 얼마가 돼버리지? 8이 돼버리지. 그럼 자, 얼마가 돼버립니까? 마이너스. 자, 얘는 마이너스 얼마? 14. 14가 돼버리겠지. 자, 그렇다면 전체 운동량의, 자, 충격량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얘는 델타 P의 제곱이 돼버리니까 델타 PX의 제곱 더하기 델타 PY의 제곱이 돼버려요. 요거 제곱하면 얼마가 되지? 36 곱하기 3이면 얼마가 되니? 108 더하기 얘는 얼마가 돼? 196이 돼버리지. 따라서 얘는 얼마? 304 뉴턴세크의 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304가 답이래요. 이것도 맞았는데 나 이거 5번 1이. 자, 27번을 얘기해 봅시다. 많이 했다. 쌤 에어컨 꺼주시면 안 돼요? 네. 추워. 그래? 지금 켜야 됐다. 난 더워. 에어컨 틀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에어컨 트는 건 좀 아직은 좀 그렇지. 아까 정지우가 화학생한테 틀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틀어달라고 한 거 아니야, 에어컨은. 너가 틀어달라고 했어. 틀어달라고. 나 덥다고 했지. 에어컨 틀어달라는 말 안 했어. 자, 네가 여기서 떨어져. 27번. 야, 지금 같은 날씨에 에어컨 틀면 여름에 어떻게 살려고? 뜨거운 여자가. 어? 그래서 화학실에 그냥 틀어줄 수 있을걸? 아니면 앞쪽에서 그거 인규였나? 에어컨 얘기는 안 구했던 것 같은데. 오늘 클리닉 시간에 이거 해설 다 할 거예요? 자, 27번. 다음은 총알의 속력을 측정하는 실험 과정입니다. 질량을 알고 있는 수레와 모래주머니를 준비했습니다. 수레를 수평면에 놓은 후에 수레 위에 모래주머니를 올려놓고 고정을 시켰습니다. 자, 총을 모래주머니에 쏘아서 총알이 모래주머니에 박힌 채 함께 움직이게 하여 속력을 측정하였습니다. 총알이 모래주머니에 박히기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사실로부터 총알의 속력을 계산했습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을 이용해서 실험을 한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자, 총알의 질량을 알아야 하지만 총알의 속력을 측정할 수 있겠지. 왜 그럴까? 총량이 자, 질량 알아야 돼. 스몰 m이고 얘가 v 제로로 날라왔거든요. 얘를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모래주머니가 있었는데, 자, 이 모래주머니에 총 질량이 라지 m이었거든. 와서 박힌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되지? 박힌 채로 이동을 하겠지. 맞아요? 얘가 갖는 속도를 v라고 해. 땅바닥에 끌리고 이러니까 얘네들을 하늘의 천장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속도를 측정하는데 이때 운동량은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mv0라는 녀석은 m 더하기 라지 m 모래주머니 곱하기 v가 됐지. 따라서 이 v를 측정하게 되면 처음 속력을 알 수 있어. m분의 m 플러스 라지 m 곱하기 v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총알의 질량을 알아야 하지만 총알의 속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맞다. 네 모래주머니보다 충돌 시간이 짧은 고무판을 사용하면 더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있을까? 아닌가? 자, 충돌 시간이 짧은 고무판을 이용하게 되면 측정할 수 있을까? 아니요. 이건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뭐 시간이 길다고 해도 어때?
시간이 길다고 그래도 운동량이 보존되고 이런 건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같은 조건에서 모래주머니 대신에 반발 개수가 0.6인 금속판을 사용하면 총알의 속도를 정할 수 있을까? 네. 자, 반발 개수가 0.6인 녀석을 사용하면 나중에 총알의 속도까지 같이 측정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총알의 속도를 알 수만 있다면 사용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이것도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좋은 답은 기억 하나뿐일 것 같아요. 그죠? 자, 28에서 29번 문제를 보자. 그림과 같이 매끄러운 수평면 바닥에 질량이 10kg이고 길이가 4m인 막대 A와 B가 놓여 있다. 이 막대 위에 질량이 50kg인 사람이 서 있다. 자, 오른쪽 운동하는 것을 플러스라고 치자. 자, 28번 사람이 막대에 대해서 0.1m/s의 속력으로 막대 위 A에서 B를 향해 움직일 때 마룻바닥에 대한 막대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예요. 이거 옛날에 했던 긴 스케이트보드 위에 사람의 운동이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나무막대 전체 총 길이가 몇 미터라고 했죠? 4미터라고 했어요. 질량이 얼마래요? 10kg이래요. 여기에 질량이 50kg인 지우가 올라가 있어요. 50kg. 자, 가만히 멈춰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지우가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궁금증이 생기는데 왜 좋아해요? 어? 그냥 손들어가. 제일 이쁘니까. 뭐라고요? 제일 이쁘니까. 제가 더 예쁜데. 자, 얘는 지금 얼마의 속도로 걸어가는지는 주어져 있지 않지요. 상대 속도로 이동해서 나타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막대에 대한 상대 속도를 0.1로 갔다라고 했는데 얘의 속도를 사람의 속도, 얘의 속도를 막대 속도라고 하자. 이때 막대가 바라보는 사람의 속도는 Vr이 되는데 상대 속도고 이게 0.1이 돼 버렸어요. 얘는 사람의 속도 빼기 막대의 속도야.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사람의 속도 더하기 막대의 속도가 0.1m/s가 되는 거야. 그럼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0이지. 나중 운동량은 두 녀석의 합으로 나타내줘야 돼. 그럼 한번 계산해 보자. 0은 50 곱하기 V4 마이너스 10 곱하기 V막이 돼버리겠지. 그래 안 그래요? 따라서 V막은 얼마가 되지? 5V4가 되겠지. 맞아요? 5V4가 됐어. 네. 자, 요거 정리해 보면 되겠다. 지금 누구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니? 막대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지. 자, 마룻바닥 지면에 대한 막대의 속도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사람의 속도를 없애버리자. 0.1이라는 값은 사람의 속도 없애면 얘는 5분의 막대 속도가 되지. 더하기 막대 속도야. 그럼 얘는 5분의 6 막대 속도가 돼버리지. 따라서 막대 속도는 얘는 6분의 0.5가 되네. 0.5면 2분의 1이지. 그러면 얘는 12분의 1 m/s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1분의 1이라고 하는데. 아, 뒷방향으로. 맞죠? 뒷방향이니까. 여기서 방향 쓰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써주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29번. 사람이 B점에 정지했다가 자, 막대에 대하여 0.2m/s의 속도로 바닥을 자, 향해서 뛰면 사람이 바라보는 막대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라는 거야. 자, 얘는 밖으로 뛰어내린 거지. 무슨 소리? 쌤 시간. 아니야. 자, 이게 10kg짜리가 있고 여기 50kg짜리가 있었거든요. 이때 뒤쪽으로 얼마로 뛰어내린 거지? V4로 뛰어내린 거지. 그럼 얘는 얼마로 움직이니? V막으로 움직이게 되겠지. 이때 상대 속도는 막대에 대해서 얼마의 속도로 뛰어내렸다고? 0.2로 뛰어내렸지. 이게 돼버렸대. 오케이? 자, 그렇다면 똑같아. 얘는 얼마가 되니? 50 곱하기 V4 라는 값은 10 곱하기 V막이 돼버리겠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 0.2라고 하는 값은 자, 얼마가 돼버립니까? 자, 여기에다 넣어줄게. 사람의 속도는 얼마? 5분의 막대 속도가 된 거지. 자, 더하기 막대 속도야. 그럼 얘는 똑같이 5분의 6 막대 속도거든요. 어이구. 자, 그러면 막대 속도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니? 이거 5분의 1이잖아, 그지? 6분의 1 미터 퍼 세크가 돼버리네. 그래서 뒷방향으로 6분의 1 미터 퍼 세크라는 속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붙여주는 게 뒤로 쓰기로 했으니까 30, 30, 32는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죠. 잠시 뒤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이야.